일단 이런 상호텍스트형 유형은 옛날에 원래는 한 지문에 주제가 여러 개였었던 문제를 가나 세트로 묶으면서 설계된 1, 2년밖에 안 된 유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부분하는 게 많이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 이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3페이지 좀 설명을 해줄게. 원래는 과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단락이 쪼개져 있었을 때, 뭐 1, 2단락이 하나의 뭐 주제, 뭐 3단락이 다른 글의 주제, 나머지가 또 다른 주제,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공통 주제 흐름선에서 각각이 좀 뭔가 독립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다면, 지금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가 한 지문과 나 한 지문. 그런데 두 지문을 한 번에 털어야 되다 보니까 문단도 뭐 끼키야 3, 4문단 정도, 많아야 짙어 5문단, 평균적으로 3, 4문단이에요. 자, 그러면 둘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면 안 돼. 분명히 두 개는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과 이 지문에 분명히 교집합이 존재하고, 그 교집합을 가지고 핵심적인 주제와 구조가 설계가 되고 나면 당연히 그게 보통 첫 번째 문항이야. 그리고 당연히 얘 가지고 만드는 두 번째 문항, 얘 가지고 만드는 세 번째 문항, 끝났으니까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 네 번째 문항, 이런 식으로 문항 설계가 가는데, 이건 약간 이제 전형이기 때문에 버라이션은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를 뚫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뒤쪽 수능 지문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 지문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매년 3회 정도가 더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쳤어. 내년에는 그럼 6구가 더 시험 범위로 누적이 되는 거야. 올해 수능, 내년 6구. 내년 수능 쳤어. 그럼 내후년에는 내년 수능, 내후년 6구가 3회 공식 계속 누적되는 거야. 그리고 EBS도 당해년도 연계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계속 누적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0년 전에 평균적인 지식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균적인 지식 차원이 다르잖아. 진짜 100년 전만 해도 노비가 대부분이고 농경사에 있었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때 평균이 초졸이야, 초졸. 초졸도 없어. 학교도 안 다니는 경우들이 대부분. 근데 지금 평균이 대졸 이상이야. 그런 걸 봤을 때 점차적으로 우리한테 고난도 혹은 많은 양의 정보를 이미 전제하고 처리하라고 하는 건 의도고 당연한 거야. 자, 이제 배운 대로 가요, 항상. 첫 부분은 주제 세팅이야. 프랑스의 학자 자크 엘리는 현대기술은 과거 기술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구조가 주장이구나. 자, 누가 했어? 자크라는 아저씨야. 나머지 단어는 전혀 안 중요해. 자, 내신은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내신조차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 프랑스인지 뭔지 우리가 다 기억 못하죠. 중요한 건 자크라는 아저씨가 뭐라고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자크 엘린이 나오고, 뭐 자크 누가 나오고, 자크 누가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크 엘린까지 기억하고, 자, 동그라미 해놓고, 1달러.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선지에서 발제도로 또 가는 거지. 자, 현대기술과 과거기술은 다른 특징.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 현대기술과 과거기술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겠지. 그럼 뭐가 다를까가 주제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장했으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위에다 그냥 근거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선이란 얘기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뭔가를 들겠죠. 근거 1이라고 적으시고, 전통기술은 어떤 목적을 성취한 수단으로서, 자, 전통기술 밑줄, 수단 밑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학생들이 이런 의미 파악을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는 단어야. 좀 외워, 제발 좀. 영어 단어 모르면 해석 안 되잖아요. 단어를 안다고 전제할게요. 그럼 봐봐. 전통기술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맞죠? 그것을 위한 수단. 보이지? 그럼 결계는 뭐야?
수단이란 단어가 앞쪽에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뭐가 수단으로, 수단이다, 수단으로, 뭐가 수단이야? 뭐가 수단이야? 전통 기술이 수단인 거죠. 전통 기술은 수단으로. 보이죠? 다시. 전통 기술은 수단이겠구나. 어떤 수단? 이런 수단. 종교적 활동 등 인간의 다른 활동들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떠오르죠? 안 떠올려? 이거 오늘 했잖아, 이거. 내내 한 게 이거야. 자, 잘 들어요. 이게 기출 연결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야. 철학 지문들이 이래 왔다고. 자, 봐. 철학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 그래. 그 느낌이야. 지금 계속 놓치고 있잖아. 인간에 관련된 학문이거든. 근데 선사 이래로 인간이 선사시대에서 고대사회가 됐고 중세가 됐고 근대가 됐고 현대가 됐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구분되는지 알아야지. 왜? 그래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거야. 그럼 철학은 일단 인간에 대한 학문이야. 근데 선사시대 인간이 인간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비가 왜 가네? 비가 왜 내려? 신의 뜻이야. 인간은 왜 죽어? 신의 뜻이야. 즉 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인류가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 경험적으로 입증을 해. 야, 뭔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연과학이 떡상하면서 이 시대가 온 거라니까. 크게 세 축이야. 철학, 신학, 자연과학. 신학은 뭐라고? 신에 관련된 학문. 철학은 인간에 관련된 학문. 그런데 철학은 좀 더 포괄적으로 다 다루. 이런 체계 자체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신학은 과거에 서양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형이상학이라고 불렀어. 신에 관련된 학문. 동양에서는 뭐라 불렀냐 이거를? 이라고 불렀어. 도라고 불렀고 원리, 선, 진리, 법칙 이런 것들이라고 불렀어. 이상향.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야? 동양에서 이면, 기가 있잖아요. 기는 대상, 현상, 교정 대상. 이는 서양에서 형이상학, 신학이었고 기는 서양에서 자연과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세팅을 하냐? 이미 너희가 기출의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종교적 활동들에 비해서 열등하다. 보여 이제 이 흐름 못 잡으면 그러니까 이걸 봐봐. 우리가 내신 대비로 5번 10번 치는 것과 한 번만 치는 거가 있어. 실력은 동등할 수 있어. 하지만 시험 점수는 당연히 누가 잘 나와? 5번 10번. 왜? 패턴이 머릿속에 잡혀있잖아. 국어도 똑같다니까. 기출도 똑같은 거야. 내신도 똑같고 사실은. 패턴이 잡혀있잖아. 이거 종교적 활동? 자연과학? 그렇지. 과거엔 자연과학을 더 열등하게 봤지.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믿었어요? 천동설? 근데 과학기술 발달하는 거 지동설? 천동설은 성경 내용이잖아. 지동설은 과학이잖아. 옛날에는 성경이 우수하다고 봤던 거지. 연금술 수준을 했었으니까 과거에 과학은. 그 얘기야. 됐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체크한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기출 연계라고 써놓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는데 교과서와 그러니까 지금 수능 시험 범위, 그러니까 수능을 왜 중요시하냐면 수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거야. 자,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시켜가지고 써먹어라. 그게 교과서야. 그럼 당연히 이게 수능 시험 범위야. 그런데 그렇게 수능이 출제되잖아요.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얘의 영향을 얘가 받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고3 차원이잖아.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EBS도 마찬가지야. 내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신은 주로 영향을 주진 못하죠. 왜냐하면 내신 선생님들이 다 수능 출제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신은 사실은 여기에 보통 종속되지. 또는 학교 선생님의 종속이 되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내신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와 얘가 서로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영향을 또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선생님. 결국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렇지.
언제? 고대, 중세만 하더라도 당연히 종교가 더 중요했던 거죠. 현대가 되면 당연히 기술이 더 중요했지. 그 얘기네 지금 얘는. 근거로 첫 번째로. 엄청난 발전 속도, 지역 문화에 상관없이 전 지구적인 사회 보편성, 여러 기술 검증 요건에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이 현대 기술의 중요한 특징이다. 봐봐. 글의 주제는 이 아저씨가 주장한 현대 기술과 과거 기술의 특성이야. 맞죠? 전통 기술의 특성, 현대 특성이야. 바꿔 얘기하면은 현대 기술의 중요한 특성이야. 그럼 그 현대 기술의 중요한 특성 1번이 뭐예요? 엄청난 발전 속도. 2번이 뭐예요? 전 지구적 사용. 3번이 뭐예요? 거미줄처럼 기술이 엮여 있어. 하나의 시스템이야. 끝. 자, 그럼 이단락 초반부의 주제 세팅 역시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비문학을 내면 내신 선생님들도 봐. 평생 국어 선생을 하셨잖아, 다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세팅이 돼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계속해서 자크 생각이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해온 인간이 더 이상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을 자유도,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없게 되었다. 자, 봐봐. 있다, 없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없다. 자유가 없다. 얘랑 얘가 없다가 됐어, 지금. 즉, 핵심어는 뭐예요? 자유가 없다요. 즉, 더 이상 자유를 발전시키지 않을 자유. 근데 그게 없다. 이중부정이죠. 발전시켜야만 한다. 사용하지 않을 자유. 없다. 사용해야만 한다. 이중부정 긍정이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고 발전시켜야만 하는구나. 그거랑 왜 이게 동의어지? 현대기술이 이제 자유가 없다며. 근데 자율적인 것이지 무슨 얘기지? 이때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이 자율적이라는 거.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 왜? 문장 구조로 본 자유가 없다며. 근데 또 자율적이라며.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자, 왜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요. 논리적 모순이야. 자유가 없다면서 자유가 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 이거는. 의도거나 학생이 미스인데 미스인 경우는 없어. 다 의도야. 그 의도대로. 그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봅시다.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거나 기기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가 아니래. AI로 바꿔줍시다. 이거 AI잖아. 혼자 생각하는 거 AI잖아. 기술이 자율적이다. 이거는 AI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은 기술 발전이 기술 시스템의 관성에 의해서 지속되고 그 과정이 인간의 결정은 별 의미가 없다.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둘 중 하나야. 잘 들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도야. 그래서 뒤쪽 구조를 잡으면 보이지. 그러니까 뒤쪽을 봐. 오늘날 기술 이사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기술 시스템은 인간들에 의해서 조정되기보다는 끝났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경험적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주체가 뭔지 명확하게 잡아야 돼. 여기서 주체는 두 가지야. 인간과 기술이에요. 맞죠? 인간이 무엇을 할 수도 있고 기술이 무엇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기술이 자율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 AI가 아니라, 즉 미시적인 차원의 AI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시대가 그렇다는 거고 관성이 그렇다는 거고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과학기술 발전 안 시키면 온난화 와서 다 뒤져. 맞죠? 과학기술 발달 안 시키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만 써? 그럼 다 원자로 터져, 다 뒤져.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얘기야. 그게 뭐야? 그래서 자, 결국엔 인간이 뭔가 의지를 갖고 추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오늘날 기술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기술 시스템이 기술 사회를 이끌어가요. 인간들이 아니라 기술 시스템이 운영하고 발전시켜.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술의 논리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다까지 온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럼 결국 이달락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현대 기술의 중요한 특징은 과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상황 자체가 기술이 그냥 발전해야만 하고 우리는 사용해야만 해. 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해결하려면 과학기술이 있어야 될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아예 아무런 생산활동도 안 할 거야? 그럼 다 뒤지지. 당장도 봐봐. 뭐 탄소 배출한다고 그럼 오케이, 너희 수도 쓰지 마. 수도 공급하는데 탄소 들어가니까. 그럼 물 없어서 죽어야 돼. 또는 너희 차 타고 다니지 마. 출퇴근 어떡해. 탄소 발출하니까 너희 비행기 타지 마. 그러면 이동이 안 되는데, 수입이 안 되는데, 탄소 발생하니까 석유 쓰지 마. 그러면 화력 발전은 어떻게 해? 전기 어떻게 했어? 불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관성 자체가, 시대 자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역시나 이런 내용들을 좀 엮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향시기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 근데 방금 내가 설명 메꿔줬고 이해가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문을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배경들이 다 있었던 거죠. 계속 볼게요. 엘리는 계속해서 이 아저씨 생각이 주제네. 현대 기술 사회의 문제로 컴퓨터 휴대전화나 기계를 사용하면 정상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자, 문제 1이죠. 기술 사용 여부 무관하게 우리 삶이 기술의 일부가 되었어. 기술의 사용 여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이미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어. 왜? 내가 유튜브를 봐. 또는 내가 뭔가 활동을 해. 그러면 트래킹이 다 돼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 즉 내가 기술 시스템의 일부야. 당장도 이 수업도 어떻게 해?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됐잖아요. 수업 방식 자체도. 그럼 핸드폰이 없어. 연락 어떻게 할 거야 엄마한테. 그런데 엘리는 더 심각한 문제. 자, 그런 완전 치명적인 문제는 뭐야? 그러니 주체의 문제네.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주체. 인간이 주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2단락도 그 얘기, 3단락도 그 얘기. 현관비 줄칠 부분은 결국 뭐라고요? 현대인이 종속된다. 2단락도 기술이 자율적이다. 인간이 주체가 아니다. 현관편 연결해 놓으면 주제는 뭐였죠? 기술이 주체가 되어버렸고 우린 주체가 아니다. 흐름이 주체가 되어버렸고 우린 주체가 아니다. 더 인간적으로 되는 과정이 또한 그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다. 오히려 기술이 빨간색으로 인간을 자유를 억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속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 억압을 당하는 거죠. 물론 왜 나왔겠어? 자 봐. 주장이 나왔죠. 물론은 예반이야. 예상가는 반론이에요. 근데 재반박이지. 그러나 뒤에는 보나마나. 맞죠? 그러면서 재반박 근거 들어주면서 끝났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이 지문을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 거야. 이미 기출된 이런 철학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그걸 초반에 세팅을 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구조에 집중을 해. 과거 현대 기술이 다르대. 어떻게 다른데? 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 얘기야 그냥. 아니잖아. 우리 덕분에 기술이 영향받게 하잖아. 그건 일부일 뿐이야. 효율성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다 매몰될 거야. 이런 흐름.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이야. 인간이 종속된다. 그럼 보나마나 나는 뭐겠어? 반박하는 관점이겠죠. 구조도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늘어요, 실력이. 그게 기본기야. 수학에서 풀이 과정 꼼꼼히 쓰는 거랑 비슷한 거. 나로 봅니다. 기술은 인간에서 만들어진대요. 야, 벌써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아예 반박이 나오잖아. 자, 물론 주어 서술로 구조를 잡으면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주어잖아. 기술을 만들잖아, 인간. 의미상으로 보면. 의미상 주어 목적어 서술로 보면은 의미상으로는 인간이 기술을 만들잖아. 맞죠? 인간이 주체이잖아. 기술은 생명력이 없잖아. 인간은 기술을 바꾸잖아. 목적을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잖아. 자, 그런데 하이데거가 나오네. 이거는 가나가 같은 맥락인데요. 기술이 인간을 옥죄한다고요.
그럼 뭐 똑같은 거야.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종속된다. 그리고 랭던 이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뭐래? 이렇게 자체 생명력 가진 기술을 형상품 있죠. 자율적 기술. 그럼 가랑 나가 똑같은 주제. 기술이 뭔가 근데 가는 시스템이고 뭔가 거시적이고 맥락적이라면 나는 뭘까? 해볼게요. 이렇게 봐. 철학이잖아. 그려주잖아. 기술 철학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모두 지배와 통제 관계로 설명해왔다. 즉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어. 바꿔 얘기하면 도구야. 그래. 그게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인간이 세계를 이야기해서 기술을 사용하든가 기술이 인간을 도구하든가 양자택 일이다.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것 같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죠. 세 번째 줄 이유에다 C 중 하나. 자 이제 초점 둬야 돼. 뭔 얘기하고 싶은지는. 맞지? 서양 철학의 오래된 주체 객체 구분해서 찾을 수 있다. 서양 철학의 오래된 주체 객체 구분에다가 C. 그래서 이렇게 양자택이라는 관점. 봐. 서양 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 뭐가 주어가 뭐가 목적어냐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동시에 수능 지문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주어가 누구야? 하자가 누구야? 잡는 유형들이 나왔던 건데 그 이유 때문에 주어가 누구야? 인간이야 기술이야?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밑에 네 번째 이를 거꾸로 세모. 그렇지만 세모.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기존 관점에 대해서 뭐야? 자 주체가 기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1번 관점 2번 관점 있어? 아니야 제3의 관점이 있어 라고 주제를 세팅을 딱 하고 있네요. 역시 주제 세팅이 대한 플레이스. 기술이 주어 인간이 주어도 아닌 더 복잡한 관계. 그래 형광펜 밑줄. 그래 주제는 복잡한 유형의 관계야. 그게 뭔데? 그러면서 질베르란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는 기술이 실용적 목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기술 특성이 집합체다. 자, 실용적 목적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때는 기존의 통념이나 뭔가 주장이었을 것 같고요. 그 아저씨는 환원되지 않는다니까 비판이고요. 비판이 있으려면 근거나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술을 집합체로 보겠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 설명해줘. 기술이 고립돼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다. 고립, 독립. 그러니까 뭔가 종속된 걸로 봐야 된다. 고립 밑줄, 관계 밑줄, 대리바살표. 무슨 얘기지? 예를 들면 그러네. 기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일과 관계되고 이와 함께 존재한다. 그럼 반복되는 말이 뭐야? 관계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죠. 관계를 맺는다, 함께 있다. 결국 뭐야? 근거네. 그러니까 집합체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집합적으로 존재한다. 됐어요? 결국에는 비판의 근거인 거죠. 또 세모. 이러한 기술이 이동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집합체다. 옮겨다닌다, 확장된다. C. 새 관계 만들어낸다. E.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술은 독립이 아니라 관계다. 그 얘기한 거 같거든. 간단히 말해 한 번 더 얘기하네.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다 뭐다? 관계다 했죠. 이는 세모 뭐다? 기술이 인간과 다른 대상, 주체객체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는 관점인데 기술이 인간과 다른 대상, 주체객체에 존재한다고 하는 건데 이분법이 도전하는 것이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왜? 의도야 그게. 내신 대비로는 이런 거 다 처리해야 돼요. 근데 실전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차피 못 풀어. 시간 부족해. 그럼 주제구조 잡는 거야.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만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수능 대비를 할 때는 디테일하게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 일단 선생님하고 풀 때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해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은 뭐 근거 들어서 결국 정리하면 질베르의 주장인데 질베르의 주장은 뭐예요? 너희처럼 주체 종속이 아니라 뭐다? 대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뭐다? 대하는 관계를 맺는다. 프랑스 학자인 브루노란 아저씨 더 발전시켰대요. 사회적 필요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그 다음에 기술이 지배성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한 자율성을 가지고 지배한다. 다 비판해. 그러니까 네 얘기하고 싶은 건 뭔데?
기술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구성된다는 사회 구성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고요. 전자는. 후자는 기술 결정론적 입장인데 둘 다 비판한다는 거. 그럼 뭔데 그게? 기술 같은 비인간을 행위자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회가 발달하잖아. 이게 다 이해돼야 되는 건데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봐봐. 과거에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죠. 지금도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 하지만 법적으로는 평등하잖아. 그 얘기야. 잘 봐요. 과거에 자 우열이 있냐? 현실적으로 우열이 있어. 예를 들면 부자와 빈자.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거든. 둘의 가치는 대등해야 되는 거야. 이상적으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더 사회적 신분을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아예 신분제도로 존재했던 게 언제야? 그게 바로 근대야. 혹은 중세야. 왕, 귀족, 성직자, 평민 또는 노비, 노예. 오케이? 봐봐. 그러면 이 시절에 과연 왕은 자기들이 귀족하고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또는 왕과 귀족 성직자는 평민과 동등하다고 생각했을까? 평민은 자기들이 노비랑 동등하다고 생각했을까? 절대 아니죠. 이름도 없었다니까, 노비는. 자, 그럼 현대로 왔어. 자, 동물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소유물이야. 지금 무슨 얘기야, 동물은? 그냥 대상이야. 인격이 없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법자, 대륙법자야. 독일법은 어떻게 됐냐? 동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요. 동물은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다면 애완동물에서 이제는 반려동물이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 잘 들어요. 우리나라는 동물을 사고 팔잖아. 미국도 불법이고 독일도 불법이야. 불법이야. 200만 가맹이야. 오로지. 왜? 걔네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사고 팔리는 게 노예인 거잖아. 동물 그럴 존재로 봤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런데 발전된 사회들은 어떻게? 동물조차도 하나의 동등한 객체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사는 존재고, 모르겠어. 인격권까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동물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지 규정은 현재 명확하게 났지만, 동물 권리가 있고, 동물은 더 이상 니네들이 사고파고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야. 가 돼버린 거야. 얘는 완전 급진적이죠. 기술도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봐. 이제 앞으로 의식을 갖고 있는 AI가 나올 거야.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지. 때때로는 복제인간 나올 거야.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야.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봐.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냈어. 운전자 책임이야? 자율주행 차량? AI 책임이야?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아예 뭐라고? 그것은 세모. 기술이 뭐다? 인간 같다. 같은 행위자다. 같은 애다 세모. 그러면 이런 주장의 근거가 있어요. 옆에다 주장 근거라고 써. 근거는 뭐야? 야, 인간 사회가 이제 기술 없으면 안 되잖아. 그만큼 기술의 지위가 올라왔고, 동시에 인간도 뭔가 행위를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도 사회에 영향을 주잖아. 관계를 맺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밑에 세 번째, 그의 주장에는 세모,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지배통제 과거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 왜? 정답이 이거죠. 과거에는 뭐야? 이분법적 사고야. 주체가 인간이냐 기술이냐. 그게 가지문이야. 나지문이야. 훨씬 진보적인 기술, 진보적인 관점이죠. 동등하게 보자. 상당히 참신하죠. 맞는 틀린지는 몰라. 근데 대안이 필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왜? 아니, 동물들 사고 팔게 만드니까 분명히 우리는 동물을 보면 제가 아파하는지 알거든요. 추론을 하면. 맞죠? 근데 제 아픔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은 무시하고 나의 이득만 취한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 뭔가 양심이든 어디선든 하나는 걸린단 말이야. 누구한테나. 그게 어때서? 이제 깜빵 가실 분들이 없거든요. 그게 아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의 범주에서는 그게 문제인 거고, 그걸 극단적으로 펼쳐본 거지. 그러네. 왜 내가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동물은 사고 팔려야 되는 거지? 동시에
기술이 인간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간이 기술에 영향을 주기도 해. 그럼 그런 측면에 보면 기술도 인간 같은 행위자로 보면서 뭔가 다른 지위를 규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인 거죠. 지문 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이해 안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걸 주제구조를 잡으란 이유가 그래야 지문에 대한 이해도 높고 지문 처리에 대한 습관도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 자, 인간과 기술 관계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대립적 관점에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함. 뭐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대립적 관점, 각각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봐봐. 대립적 관점인지 아닌지를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봐봐. 대립이야 아니면 뭔가 초월이었어. 그 얘기야. 특히 나는 대립이야 초월이야. 초월까지 갔잖아. 맞죠? 그런데 초반부는 또 대립이 있긴 하단 말이야. 아, 이거 모르겠어. 왜? 분명히 대립도 있고 근데 그게 도입부일 뿐 뒤쪽은 초월로 갔단 말이야. 그럼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나로 볼게요. 이 B번 선지. 가와 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특정 관점에 대해 설명한 후 관점을 해석할 수 없는 사례들을 열거하며 한계를 제시했다. 자, 봐봐. 벌써 왜 터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정보량이 많고 처리할 게 많으니까 놔버린 거야, 주제 구조를. 피로도가 쌓였던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구조도를 지금 그리고 가시면 이게 훨씬 쉽거든. 구조도 5분 동안 그립시다. 시작. 다시 한번 중요한 흐름만 잡을게요. 형광펜 보면. 자, 일단 자크 아저씨의 생각인데 과거랑 다르다. 과거는 뭐다? 인간한테 자유가 있다고 본 것 같고 인간의 자유를 중시한 거고 이제는 종속됐다고 본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맞죠? 그리고 그 AI의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 하나하나라기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인간을 종속시키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거를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냐 기술이냐로 볼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는 뭐야? 일단 첫 번째, 너희는 과거의 서구적인 관점, 주체가 누구냐, 정복의 대상이냐,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이 정복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 또는 인간은 자연에 굴복한 대상으로 볼 것이냐 같은 서양 인법적 사고기 때문에 기술도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할 건데? 기술의 특성을 보자. 이건 집합체다. 기술 하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게 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 관계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자로 보자. 이게 무슨 얘기인데? 자, 첫 번째.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서 구성된다? 그건 사회구성주의 입장. 두 번째. 기술이 결정을 한다? 기술 결정론주의 입장. 즉, 주체가 인간이다? 사회구성주의 입장인 것 같고, 주체가 기술이다? 기술 결정론인데, 그게 아니라 같은 행위자로 놓고 보자. 주체가 누구냐고 볼 게 아니라 각각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놓고 보자. 이런 얘기. 오케이, 알겠어. 좋아. 자, 그럼 1번. 기술 관계의 견해를 설명하는 대리적 관점. 그러면 감이 딱 왔죠. 여기서 얘기한 대리적 관점은 뭐야? 인간과 기술 관계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대리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A 관점이 있고 나대이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봐봐. 방금처럼 주제를 갖고 나면 이게 딱히 A야 나대이 관점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에 뭐야? 그러니까 자크의 생각이지 A냐 나대이냐가 아니야. 기술이 주체냐 인간이 주체냐를 얘기하기보다는 자크의 관점은 이래요 이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가는 일단 그러니까 가는 사실은 A vs 나대이가 아니라 그냥 A 중심으로 끌고 간 거고, 아니 그러면 과거 기술 얘기 있잖아. 이건 그냥 도입이나 배경 얘기한 것 같거든. 배경 세팅하고 나서 주제는 얘를 갖고 끌고 나간 거 아니야? 자크 아저씨 얘기 맞잖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A vs 나대이가 있지만 역시 얘는 어떤 역할만 했어? 주제 세팅 역할만 했어. 주제는 뭔데? 초월해야 돼 라고 지금 뭔가 기존에 없던 관점을 얘기하잖아요. 뭔가 지금 달라 이게. 봐봐. 특히나 얘는 무슨 얘기야?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A에 대해서 나대이에 대해 설명한 거 아니야? 맞아. 내용일치로 보면 있다니까. 근데 내용일치보다 중요한 건 주제 구조인데, 주제 구조로 보면
이게 메인이 지금 아니에요. 얘는 내용일체 미시적인 1단락 초반부에 있는 수준인 거지. 그래서 주제구조를 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얘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됐어? 일단 이런 느낌으로 볼게. 연습을 할게. 그리고 내신 대비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문장 하나하나 뜯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B. 가와나. 자, 특정 가는 가에게요. 특정 관점에 대해 설명한 후 자크에게 설명해서 그 다음 뭐 했대? 관점을 해석할 수 없는 사례를 열거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 아니야? 그러니까 사례 세모 플러스 근거 맞잖아. 한계대시가 있었나? 어디? 아닌데? 없는데? 그러니까 가관점의 한계, 자크의 관점 한계가 없지. 기존 관점의 한계를 만든 거지. 부족 정답 5번 같은데요? 마지막 3 보면서 판단해 볼게. 나의 얘기 정확하네. 이 느낌이야. 봐봐. 주제 구조 잡으니까 깔끔한데 이걸 자꾸 세부적인 내용이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게 맞나? 얘는 맞잖아. 또 내용일치로 있잖아. 골 때려버린다고 이게. 항상 주제 구조 같이 판단하는 거야. 자, 니은 입장에서 기억을 비판해 보래요. 니은과 기억을 봅시다. 니은은 어딨냐? 질베르 시몽동 씨. 그 질베르 시몽동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 관계 얘기를 했고요. 그쵸? 기억은 어딨냐? 기술이 자율적이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야. 그러네. 끝났네. 자, 기억은 뭐야? 주체가 누구다? 기술. 니은은 뭐야? 그냥 관계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 제기하고 나는 대안으로 이건 관계예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니은 입장에서 야 그거는 기술의 주체가 아니라 관계로 봐야 돼. 어디냐? 5번이네. 관계. 정도 5번. 인간이 기술을 소유되는 것 누구 얘기야? 네 기억 주장이죠. 아니라 비판이죠. 비판이 있으면 대안이나 근거 있어야죠. 이렇게 완전히 딱딱딱 쪼개져서 구조대로 그대로 들어가. 깔끔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문제. 총기 사용 규제. 봐봐. 이제 이런 유형이 뭐냐면 얘가 프로스 앤 콘스예요. 영어에도 이런 게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찬반 대립 논쟁이야. 이게 국어에 들어오려다가 원래는 화작 유형으로 개발이 됐다가 독서 유형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게 이거야. 그러니까 봐. 총기 사용도 찬반 있을 거야. 찬성한다. 주장의 근거는 뭐야? 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반면에 반대한다. 근거. 그럼 초점이 딱 보이죠. 이들 얘기는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 주체 객체란 얘기야. 총이 아니라 사람이다. 봐봐. 총이 사람을 해친다. 그럼 둘의 어떤 논점 차이가 보이는 거죠. 야, 주체가 총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A는 총이 주체다. B는 그러니까 A가 총의 주체라기보다는 야, 총이 사람 죽이잖아 라고 얘기한 거고 B는 그걸 반박을 어떻게 한 거야? 야, 총은 주체가 될 수 없어. 똑같지. 인간이 주체야, 기술이 주체야.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디귿으로 봅시다. 디귿 어딨냐? 브루노 이 아저씨는 뭐야? 기술, 인간 같은 행위자로 보겠대. 누가 주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맞죠? 그러면 각각 동등한 행위자로 보겠대. 자, 1번. 기술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입장. 디귿의 관점이거든요. 지금 주제는. 디귿의 관점이 기술이 자율성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한 대상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1번 기술이 자율적이다. 2번 사회구성주의다. 그러니까 1번은 뭐 기술 결정론, 기술 지배론 이런 거 같고 2번은 사회구성주의인 것 같고 3번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 총도 인간도 같은 행위자다. 같은 행위자다. 괜찮은 것 같다. 4번은 디귿 관점이 기술을 버리던 얘기인가? 아니잖아. 이렇게 갔구나. 맞네. 이 사람은 뭐야? 야, 기술 결정론. 기술 결정론이라고 했었죠, 아까? 기존의 관점을 뭐라고 본 거야? 야, 사회 구성주의야. 야, 기술 결정론아.
니네 둘 다 아닌 것 같고 각자 행위자로 좀 보면 안 될까? 이렇게 간 거라고. 근데 4번은 기술을 없애버리자? 그런 견해가 전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관계 얘기 당연히 나와야죠. 그 4번은 뭐가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보이지?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재구성 단계에서 글로 쓴 건데, 자, 일단 질문을 했어요. 자, 인간이 주체이냐, 기술이 주체이냐. 관계에 대한 글은 나갔고요. 가나를 했더니 과제 설정할 건데, 가는, 그쵸? 나의 질문과 동일하죠. 가의 질문도. 반면에 벗어난 관점이죠. 그냥 정답 1번 같은데, 나는. 주제구조 그대로 돌아왔잖아. 자, 2번 볼게. 인간 기술 관계에 가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에서 아니잖아.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지금 기술이 되게 뭐 자율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이 주체다를 얘기하고 있잖아. 맞잖아. 기술이 주체잖아. 바로 오시죠. 3번 선지. 인간이 기술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기술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이용을 당한다. 또는 기술이 주체가 돼버린 거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자꾸 딴 얘기하고 있어. 4번도. 비슷해? 아닌데. 가가 나랑 비슷하지. 나는 아니지. 나는 아예 초월적 관점이잖아. 맞죠? 모두가 틀렸네. 둘 다. 봐봐, 맞잖아 지금. 나의 질문하기가 뭐야? 누가 주체냐잖아. 맞죠? 질문을 재검토해야 되잖아. 근데 나의 질문, 나의 생각에 같은 건 가야. 누가 주체냐. 근데 나는 야 주체가 누구냐를 따질 게 아니야. 렌즈가 달려. 그걸 초월해. 각각 행위자로 봐야 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동등한 대상으로 봐야 돼. 어떤 느낌인지